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지구 사업단이 함께하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5강역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저희가 혁신교육하고 함께하는 방송 오늘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첫 방송에 이어서 네 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사하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각자 인사부터 해주시죠, 먼저. 네, 저는 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의 민간대표 박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분과장 이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부모분과장 안보라입니다. 네. 지역분과장 김세진입니다. 네, 우리 분과장님들하고 민간 대표님이 벌써 두 번째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녹음할 때는 제목을 안 정했었어요. 근데 네. 처음 녹음이 끝나고 네 분이 회의를 하셔서 제목을 정해주셨거든요. 네. 네, 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듣고 넘어가죠. 오 느낌표 강역. 저는 그냥 정해주는 대로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제목인지.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나왔었어요. 네네. 확실히 그 신선한 우리 프레시한 학생분과장님이 주신 의견이 왜 이걸 추천하셨었죠? 강북 혁신교육이 사람 이름 같아서 이제 줄이면 강역해서 사람 이름 같아서 그랬습니다. 네, 별로 안 프레시한데요. 그 오 느낌표가 프레시했던 거죠. 줄임말은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강혁, 오 강북 혁신 네. 이런 거. 드라마 또 오해영이 생각나네요. 네, 원래 또 오해영처럼 그런 거 나와 또 강북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네, 뭐 역시 제목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강역은 강북 혁신 교육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강역 올해 한 해 동안 강북 혁신 교육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 마지막에 2020년 나의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해 달라고 했고 그 이유를 오늘 방송에서 들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 기억나세요? 올해의 키워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네. 이렇게 대답에 자신들이 없으시죠? 사실은. 네? 좀 전에 다 들어봐 놓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상기하는 차원에서 먼저 각자 키워드가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과장님은 뭐였죠? 저는 협동이었습니다. 네. 협동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협동. 그 다음에 학부모분과장님. 네, 저는 활성화라고 네. 얘기했어요. 활성화. 네. 그 다음에 단장님은 뭐였죠? 진짜 시작. 진짜 시작. 요즘 말하면 찐 시작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분과장님. 정체성입니다. 네, 정체성. 이렇게 네 가지를 올해 각자의 키워드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키워드에 어떤 이 오강역처럼 별 내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찐 시작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2015년부터 해서 이제 6년 차예요. 그래서 그때도 시작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시작하면 시작될 줄 알았죠. 혼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었고, 네네.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그거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소통하고 아이들이 민주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무슨 활동들을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네. 혁신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른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구조가 사업도 팀을 꾸려야 되고 주체별로 분과를 또 네트워크 해야 되고 그리고 조직들이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팀 안으로 들어가도 배운터든 뭐 마을교사든 연구모임이든 뭐든 또 되게 막 이렇게 종횡으로 중층적으로 막 짜여있는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개별로 되어 있지 않고 다 네트워킹 한다가 저희의 또 이제 목표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얘랑 같이 해본 적이 없고 쟤도 걔랑 해본 적이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지금 뭐 그래도 얼굴은 익지만 그쵸. 같이 뭐 일을 해보거나 이러지 그렇죠. 않았던. 내 일을 도와주거나 내가 제 일을 도와주거나 한 적은 있지만 우리 일이라고 해본 경험들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서로 같이 하는 거, 그리고 테이블에 모이는 거, 네네. 그리고 동등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한 혁신교육 1, 2년 차에 조금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들에게 주기 전에 우리부터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구조가 조금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의 목표를 이거를 이제 조직이 정비되었으니 조직을 체계화시키자가 목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 함께하는 것에 대한 네. 기회를 가져봤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원래 혁신교육의 원래의 목적으로 간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와 그런 공간, 그런 사람을 제공하자라는 것이라면 이제는 진짜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준비된 어른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진짜 혁신교육의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모임은 그 모임이 돌아가는 원칙도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것처럼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워낙에 많은 뭐 사람들, 많은 주체들, 많은 단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의 단체에서 그리고 각자의 사업들은 열심히 다들 해봤지만 그걸 뭔가 이렇게 다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등한 권한, 뭐 동등한 권력, 이런 평등한 논의 뭐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어른들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네, 네. 됐다.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저렇게 해야겠구나, 필요하다. 네네. 저렇게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은 뭐가 필요한지는 알겠다. 이제.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네네네. 우리가 갖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동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진짜로 시작할 수 있겠다. 네, 이런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협동일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셨던 우리 이주식 부과장님은 이제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학생들도 각자의 학교, 이제 각자의 청소년에 모이는 곳에서 네네. 이제 하나의 연합회로 모이는 그런 과정들이 6년 동안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졸업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네네. 매년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생기다 보니 1년 단위로 점점 변해가는 학생연합회의 모습이 보여서 이제 졸업하신 분들과 네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협동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는 보통 YB라고 부르는 네네. 이제 그런 학생들끼리에도 윤도현 밴드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번 연도에 생각이 들어서 키워드를 정했고요. 지금 그래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네네. 졸업하신 분들만으로도 네트워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협동이라는 키워드를 열심히 지켜가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졸업한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원래 청소년은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그렇죠. 지칭을 청소년 하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네네. 네, 근데 또 학생은 만 19세까지로 하다 보니 네네. 졸업하신 분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연합회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연합회는 네. 강북구 관내의 학교 네네. 학생들과 강북구에 거주하지만 강북구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축제를 만들거나 동아리를 만들거나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연합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당사자들의 네. 모임이네요. 연합회 이름은 뭐예요? 연합회 지금 이름은 강북 청소년 혁신 연합회이고요. 강북 청소년 혁신 연합회. 축제기획단이 네네.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에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우리 청소년들도 학생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 같이 뭔가를 모여서 또 네. 강북구라는 어떤 요 동네에 사는 이제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겠다 이런 웅대한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 연합회가. 그리고 또 그래서 동네의 형, 네, 뭐 동생, 누나 이런 것들을 동네 만들어가지고. 형들도 만들고. 네. 그래서 해보지 못한 그 경험들 이것도 해보기 위해서는 협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지역교육분과장님, 네, 정체성 얘기해 주셨어요. 정체성이 혼돈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왜 정체성이란 단어를 올해 키워드로 뽑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분과의 범위가 네. 다른 분과보다는 좀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체가 네. 분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네네. 저의 정체성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지역 분과의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서 분과원들이 지역 분과하면 이거 이렇게 딱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네네. 네, 명확하게 조금 해두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교육분과는 땡땡땡이다. 네. 요 답을 찾아가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지역 분과장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지금 찾아가고 있으면서 네네. 지역 분과의 역할도 찾고 그리고 지역 분과원들이 그래서 지역 분과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거지라는 게 바로 네네. 나와서 저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었으면 해서 네네. 올해의 키워드를 정체성으로 잡았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저도 지역교육분과 막 이렇게 만든다고 회의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셔가지고 근데 이 지역교육분과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광범위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시겠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일단 뭐 희미하게라도 분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체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 분과예요. 네.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지역 분과는 진짜 모든 네. 게 다 포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네. 알아야 되고 진짜 그 사업별로 다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말씀을. 울지 네. 마. 네, 조금 네네. 벅차더라고요. 네. 네, 이런 말씀 여기서 하시라고 저희가 네.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좀 그런 네. 고민도 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 지금 때도 국가장 있었어요.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월 달에 됐나요? 지금 2달 만에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매번 생각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분과장님. 2달은,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과장으로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교육분과의 정체성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거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리라, 네, 믿습니다. 네, 그럼 학부모 분과장님은 활성화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은 학부모님들이 네네. 혁신교육에 대해서 알고 좀 많이 좀 접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의 활성화라고 한번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2020년 학부모분과 슬로건을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혁신교육이라고 잡아봤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아셔서 아이들에게 또 바로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학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로바로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안에서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활성화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홍보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부모 분과는 슬로건도 있으시네요. 다른 분과 있으세요? 올해 저도 슬로건? 지금 처음 들었는데 되게 좋은 슬로건이. 아니 아까 뭐 이제 체계가 좀 잡혔다 그러는데 아직 안 잡히신 것 같네요. 아니 우리는 슬로건 이걸 하고 나서 회의를 합니다. 네, 슬로건 잡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15분 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거보단 좀 더 오래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홍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뭐 이게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사업에 참여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식은 충분히 들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동의가 안 돼서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과장이 보셨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혁신교육 사업에 많이 참여를 못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뭐 알지만 내가 바빠서인지. 잘 몰라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더 커서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네, 경우가 네, 네. 더 많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아 이게 혁신교육이었어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만 이게 혁신교육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뭔가 학교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혁신교육인지는 모르는. 네네. 그게 전략이었나요?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신천지 서로 다니는데 저희가 네. 그 학교나 이렇게 안내를 할 때 혁신 사업이라고 명시해 달라라고 요청은 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어디서 지원받은 사업이다라는 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학부모들 자체가 혁신교육 지구 사업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브리핑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회장님이나 임원단들은 이렇게 분과회에 나오시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나마도 이제 그냥 그 일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정통신문 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업 중에 하나겠지, 뭐 받는 것 중에 하나겠지. 이제 본인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 네네. 잘 모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아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올해 혹시 생각하고 계신 비장의 홍보 방법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가능한 모든 홍보를 다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손가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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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가능한 모든 홍보. 네. 뭐 저희도 도울 게 있으면 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이제 올해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 앞서 이제 그 단장님 얘기할 때 혁신교육의 좀 이 복잡한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여기는 지금 분과장님들이 나와 계신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이 방송 끝나면 이제 각 사업팀하고 또 이제 인터뷰가 쭉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과와 사업팀 이 관계 이 구조는 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 어떤 그 뭐 협조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듣는 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네. 저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첫 번째 필수 요소가 거버넌스예요. 민관학 네. 거버넌스인데 그 거버넌스 조직이 지금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민관학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행추진단이 있는데 운영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결정 권한이 있는 단위예요. 일종의 의결단위, 집행단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1년에 한 4번 정도 회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공동 운영위원장 4명이 그 구청장, 교육장, 구의장, 민간 대표 4분이 계시고 거기에 뭐 초중고 교장, 초중고 뭐 교사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구의원, 시의원까지 들어와 있는 한 30여 명 정도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결정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무단위, 집행단위가 이제 실행추진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구청, 지원청, 민간이 들어가 있고 그 단장이 그래서 추진단장이 3명이 있는 거죠. 구청의 교육청 과장, 그리고 지원청의 협력복지 과장, 그리고 제가 민간 대표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구청 직원들 팀장부터 뭐 주무관들 그리고 지원청에는 장학사, 팀장 장학사, 주무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민간으로는 저희 분과장 4명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실행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학과 관은 쉬워요. 거기 학교 다니면 되는 거고 공무원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민은 누구를 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이면 여기 33만 명이 사니 33만 명이 민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을 어떻게 정리할까로 했던 것들을 이제 분과로 나눈 거예요. 주체별로 분과.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혁신교육에 조금 혁신적인 것들은 마을의 교육 관련된 어떤 주체성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 교육의 주인이잖아요. 교육의 당사자이고 제일 당사자니까 학생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있으면 부모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지금까지는
이렇게 셋이 교육의 주체 이렇게 했었지만 네. 혁신교육에서는 지역사회도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체별로 4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그 4개의 분과에서는 네네. 그 주체 단위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분과는 학생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교원 분과는 교원 네트워크, 학부모 분과는 학부모 네트워크, 지역교육 분과는 지역사회의 네네. 교육자원들의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분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하수분인 거죠. 네. 그렇죠. 계속 여기서 그 교육의 주체들이 나서줘야 한다. 학생도 아까 뭐 말했지만 졸업하고 나면은 지역 분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따지면 학부모도 아이가 졸업을 하면 지역 분과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유입이 또 이렇게 계속 살아나야 되는 거고 네, 학생들도 그래서 잠깐만 일단 분과를 정리하고 갈게요. 네, 분과는 그래서 네. 이 교육 주체를 기본으로 한 거고, 그래서 학생분과, 교원분과, 학부모분과가 있는 거고, 네, 지난 지역 시간에 교육부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이라는 게 이제 마을의 어떤 교육에서 역할 이런 것들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마을이라는 영역을 이제 지역교육분과라는 이름으로 네, 네, 네.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지역교육분과가 왜 이렇게 정체성이 오래 키워든지 여기서든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워. 마을이 교육에 참여한다라는 개념 자체도 좀 생소한 거고, 또 워낙 이 마을, 동네 이러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의 분과로 묶고 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지금 교원분과도 있으신 거예요? 여기는 안 오고 계신데. 지금 원래 연초에 1월이나 2월 네, 중에 교원들 모임을 하고 거기서 분과장을 뽑아야 되는데 네. 지금 학교가 아직 개교를 안 했고 개교요? 개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교사들 자체 모임이 모두 없어졌어요. 전에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반별 모임인가 한 번 했다가 그 네네.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모임 자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못 모이는. 네네. 거군요, 따로. 선생님들도 한 번에 지금 학교들을 가시기는 하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돌아가면서 가셔야 되고 선생님들은 자가격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네네. 걸리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의 대개에서 머물고 계시다고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분과는 아직 못 뽑은 네, 거군요. 아직 모임 교육분과장을 자체를 못해서. 뽑지를 못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분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골간 조직인 거고, 그쵸, 그쵸. 거기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의 이제 사업을 하는 팀이 사업팀인 네.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럼 사업팀이 어떤 사업팀들이 있나요? 저희가 사업팀이 네. 현재 한 11개 정도가 구성이 오. 되어 있는데 꽤 많네요. 네네. 일단은 학생분과가 중점으로 지원하는 사업팀이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팀. 청소년 활동 지원 네. 사업팀. 네. 그리고 학부모 분과에서 중점 지원하는 사업팀이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 한마당과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사업팀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네네. 또 지역 분과가 좀 많습니다. 지역 분과에서 중점으로 지원하는 사업팀이 장애학생 통합지원 사업팀, 마을배움터 사업팀, 네네. 디딤돌 사업팀, 마을교사 지원 사업팀, 힘드시겠네요. 학교 밖 지원 사업팀, 지역아동센터, 네. 운예치 지원 사업팀, 틈새 돌봄. 틈새 돌봄 지원 네. 사업팀 다 말했나요? 네, 이 정도 한 7개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총 그래서 10개인가 보네요. 사업팀으로는. 네. 그럼 그 사업팀 또 각각의 사업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생겨나게 된 계기는 네. 일단 주체별로 구성을 하자까지는 네네. 나왔고 사업팀을 구성하자는 시작하면서 조금 계획들이 약간 변경이 돼 있었던 건데 네네. 저희가 사업 계획을 첫 해 시작할 때 2014년도에 계획을 받았었어요. 지금 다양한 계획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계획을 네. 먼저 공모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 대 모으는 작업을 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어요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거를 마을 배움터 같이 되는 거고 네네네. 나는 이런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훈련을 해주는 내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디딤돌로 묶인 거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사업이 묶인 거예요.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뭔가 교육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창의한 마당이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여기 운영협의회든 아니면 실행추진단에서 먼저 사업을 정해서 내린 게 아니라 그렇죠.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제 그 받아서 네, 어떻게 받아서 보면 이제
버텀업 방식이네요. 네네. 한 10개 정도가 모였었고, 그 중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네. 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 한 2,000명, 교사 2,000명. 오, 많이 하셨네요. 네, 꽤 많이 했어요. 그때 막 준비 단계에 여기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엄청나게 막 많이 하고, 학부모도 한 500여 명, 그리고 지역사회는 직접 인터뷰한 자료 500여 건 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정리해서 한 10개 정도로 사업을 만들었고, 네네. 시작할 때 우리 발대식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한 500여 명이 오셨었는데 그때 스티커 붙이기를 했어요. 3개씩.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순위를 정했고 그 순위를 정해서 5순위까지 간 게 이제 기본으로 저희 사업에 들어갔던 거고 그 외에 3개의 사업은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교육소외 계층에게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만들어진 게 3개 사업이 네. 그 장애인 학생 통합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 밖 네네. 사업이었어요. 그 3개는 순위로는 밀릴 수 있으니 순위로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의 또 특화된 사업으로 하자 해서 이제 3개. 그래서 총 8개 정도가 사업이 구성이 그때 됐었죠. 그래서 나중에 또 2개가 추가된 거네요. 사업 근데 그 당시에 필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에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 외에 저희가 특화로 만든 거여서 지금 사업은 그 기존에 생겼던 것들로부터 달라지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사업을 할 사람 모여라를 한 거죠. 그러면 적은 데는 한 10명에서 많은 데는 30-40명들이 오시는 거죠. 단체 대표로도 오고 개인으로도 네네. 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건 거예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심 있는 분들 나와. 그래서 세부 계획은 거기서 네, 짜고 거기서 짜고. 추진하고 네, 초반에는 저희가 지금 아니 너무 많은 많죠. 그 역사를 얘기는 다 디딤돌 팀에서 또 얘기해 이야기를 주시면 또 안 와도 될 것 같고요. 또 네네. 사업팀별로 또 저희가 네네. 방송을 진행하니까 근데 지금 분과 사업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또 이제 어떤 구조로 요 사업이 추진되는지 대략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 있는 분과장님들이 이제 이후에 모실 사업팀장님들이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키워드로 이제 되게 이 각오를 다져주시기도 하셨고, 지금 분과장 아까 김세진 분과장님 2월부터 분과장님 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 거죠? 저는 비슷합니다. 학부모 분과장님. 엊그저께. 네. 엊그저께요? 15일 됐어요. 16일 됐나요? 네. 제일 네. 프레시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역할과 책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내가 또 혼자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가족들부터도 또 충돌이나 아니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과장이 되고 났더니 이렇더라. 뭔가가 달라졌더라. 아니면 내가 속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준식 분과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원래 같았으면 학교를 쉬면 네네.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거의 안 다니는데 주로 이제 집콕 스타일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네네. 사회적 거리를 둬본 적이 없어서 분과장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분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자리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트워크적으로도 한두 분이라도 뵈야 그 이후에 이제 그쵸.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성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네. 좀 더 이제 분과에 좀 내 역할에 맞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더 성격이 활발해졌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네. 혹시 좋은 점 말고 좀 힘든 점은 없나요? 힘든 점은 이제 분과장이라는 자리는 네네.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공부의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좀 책임감도 느껴지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과 활동을 이렇게 총괄해야 되니까 계속 사업 생각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개인적인 시간이 좀 없어지는 네, 단점이 있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내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게 아쉽다. 네. 네. 우리 가장 프레시하신
네, 15일 되신 학부모 분과장님 어떠세요? 주변에 아무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직? 네. 일단 집에는 네, 비밀로 해놓고 나오고 있고요. 아, 네,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게 됐네요. 네. 작년에는 사업팀 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회의 있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신랑이 올해까지만 하는 거지라고 하셨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할 거야 했는데 간사는 올해까지만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그냥 살짝 네,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살짝 와서 회의하고 들어가고.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그러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가는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나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아, 그러면 반응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별말 안 할 것 같고, 네, 그래? 라고 그냥 하고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네네. 그러면 이제 집에는 아직 이제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럼 뭐 다른 측면에서는 뭐 15일밖에 안 되긴 하셨지만, 분과장이 되니까 뭐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던가, 뭐 이런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네, 사업팀에서 있던 것보단 좀 더 넓은 거를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아우러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좀 아까 학부모 분과에도 이제 2개 사업팀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의 사업팀에서만 했을 때보다는 일단 뭐 2개 팀을 다 총괄하고 아울러야 되고, 이래서 이제 책임감이 어쨌든 더 커졌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지역교육분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집에서요? 아니, 뭐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네. 그럼 집에서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뭐 예전에 사업팀에 네네. 있을 때도 저희가 회의를 다니긴 했는데 이제 지역 본과장이 되면서 회의가 네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냐고 그러면 회의 간다고 그러니까 네. 도대체 너는 회의가 몇 네. 개냐, 막 이런. 굉장히 뭔가 무슨 대기업 저 대기업 다니는 것처럼 맨날 회의를 하고 일정은 있고. 대기업급인데. 네. 네. 우리 아들이 네네. 회의가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뺏어간 회의니까. 네네. 그래서 지역 본과장이 되면서 근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업팀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보는 눈이 다르고 시야가 네, 달라지시는구나. 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서 네네. 유용하게 사용되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네. 저는 혁신 교육이 그런 교육인 것 같고 다른 길을 보여주는 교육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역분과의 정체성을 찾아가라고. 그렇죠. 삶에 유용한 거는 정말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저희 지역분과 안에 있는 사업팀들이 네네. 정말 삶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두 분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삶에 유용한 교육이라고 하니까 저도 막 옛날에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싫어서 문과를 간 스타일인데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우리가 졸업해서 써먹지도 않을 건데 내가 그쪽으로 학문을 할 게 아니면 뭐 택시비 낼 때 이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삶에 유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체성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네,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김세진 분과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뭐 가볍게는 이제 어떻게 혁신교육에 발을 담게 되셨는지, 그리고 각각의 분과의 역할, 그리고 뭐 올해의 계획과 각오, 그리고 뭐 혁신교육 사업의 이제 구조인 분과 사업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들어봤고, 저희가 이제 앞에 이제 연간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역할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어떤 소통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 방송을 이제 올해 한 해 좀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후에는 이제 각각의 사업팀들과 또 뭐 분과별로도 뭐 이렇게 방송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두 번째 방송 마지막으로 이 혁신교육을 바라보고 계시는 뭐 아니면 뭐 강북구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씩 듣고 저희가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아마 단장님이 제일 길 것 같으니까 맨 앞에 하시고요. 네. 저는 네네. 꾸준히 교육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네네. 그 이유가 사실은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 자체를 그러니까 교육 가르침, 배움이라는 것 자체를 또 좋아해요. 제가 배우는 네네.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혁신교육을 통해서 저도 많이 깨이게 된 게 내가 대상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누가 주체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가 내가 판을 꾸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지 자기 판을 자기가 꾸리게 도와주면 되잖아.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뭐 예전 그 속담으로 뭐 물고기를 주지 네네네.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네네.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대함으로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혁신교육을 넘어서서 지금 이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배움의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든든한 버팀목 내지는 안전한 공간들이 되어준다면 사회는 분명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자라나는 아이들 상상한다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디서나 안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아직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다면 어디든 문을 두드리면 저희는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의견 네, 낼 수 네. 있고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의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네, 네. 최대한 마련하니까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고 네. 우리 분과장님들이 굉장히 또 친절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보험회사 옆하는보다도 훨씬 더 금방 달려가서 만나 주시고 연락 받고 네, 네. 하실 거니까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뭐 100년 뒤에 이렇게 하면 행복 지수가 네네. 높은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살면서도 행복한 나라. 밖에서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100년 뒤를 보시며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4개 분크와 11개 사업팀이 있으니 어디든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교육분과장님.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 짧게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은 마을에서 네, 온다고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보여주는 우리 혁신 교육에 정말 모든 주민이 참여하시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주민이, 예, 네네. 그러면 온 마을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네네. 그 말이 정말 맞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마을이 되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네. 혁신을 통해서 온 마을이 하나가 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준식 분과장님은, 네. 저는 이제 많은 어른분들이 네, 네. 혁신교육을 통해서나 다른 곳을 통해서 학생들도 할 수 있구나를 많이 알고는 가시는 중이세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네. 많은 분들이 넌 학생이어서 안 돼, 너니까 안 돼라는 시선을 혁신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벗어날 수 네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교육에서도 몇몇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학생이 학생문과장을 하는 게 네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처음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 그걸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겨내시고, 부분을 네.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각이 강하죠. 뭐 청소년은 좀 미숙한 존재로 네. 보는,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뭐 보호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들도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기의 의사와 이제 이게 있는데 어쨌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혁신교육 내에서 좀 혁신교육을 통해서 확산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첫 번째 또 학생 출신 학생 분과장이시라 책임감과 이 자부심이 막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장 프레시하신 학부모 분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은 생각의 다양성과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혁신교육 안에서 함께 하시다 보면은 아이가 성장할 뿐 아니라 나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고 구조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다 공통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혁신교육 사업이 잘 되는 만큼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에 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심이 더 많은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고 응원하고 앞으로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